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다시 증가 중인 지갑 숫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올해 안으로 오픈 메인넷 정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전에 어저께 이제 지갑에 대한 이슈가 한창 떠들어졌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갑에 대한 이슈는 여러분들 해소가 충분히 됐을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갑이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신중해야 돼요. 어떻게 신중해야 되냐? 전송을 할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 지갑의 주소가 뭐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길게. 뒤에 4자리 정도 하고 앞에 4자리 정도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이 지갑으로 보내는 게 맞나 판단하신 다음에 전송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테스트 파일을 보내면 테스트 파일하고 뜨던가, 그쵸? 아니면 일반 메인넷 파일,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된 거 이제 보내려고 하면 그냥 파일로 뜰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신 것처럼 테스트 파일로 돼 있으면 얘를 눌러가지고 그냥 일반 파일로 바꿀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 아시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서 보내야 된다라는 것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황 분석부터 먼저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슈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 보시면, 자,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 미국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 대한 일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JP 모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역외 사용자에 대해서 일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테더와 암호화폐 믹스 토네이도 캐시의 연관성이 그러한 중요한 예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과, 국제 협력은 USDT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한창 이슈가 됐었던 작년에 이제 클레이튼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카카오 횡령 의혹으로 클레이튼 핀시아 뭔가 합병으로 덮이는 듯한 이런 의문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살펴보면, 각자의 코인을 기록하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통합이 되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 기록은 삭제해도 된다라며 클레이의 형사사건과 과세 처분의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클레이튼은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표방하면서 토큰 클레이를 여기저기 주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불투명하고 카카오 관계자들의 개인 회사가 많다. 그래서 투자, 보상, 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서 클레이를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후에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클레이튼 재단 관계자들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횡령, 배임과 같은 이런 시장자본법 위반으로 서울 남부지검 이렇게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을 한 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한편 이런 내용도 있고, 수천억 원의 법인세로 추징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통합을 결정한 타이밍도 의심스럽다 해서, 자, 보시면 세무조사 결과 이렇게 2148억 원의 직접 사용분에 대해 537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코인은 발행 시점에 빵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처분 수익이 생긴 것으로 인식된다. 2021년 위믹스를 판매해서 2천억 상당의 현금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지만 국세청이 이번에 직접 사용분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근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뭔가 합병이 막힌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우 블록체인 해가지고 나와 있죠. 코인베이스는 어드밴스에서 이렇게 폴카닷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무기한 선물 계약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에 관심사는 솔직히 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언급만 좀 해드리는 것 뿐이고. 자, 다음 내용 보면 SEC ETF 출시와 관련해서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은 반 ECK 어소시에이터스 이 사람을 이제 기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요. 참 좀 아무튼 이상하긴 한데 기소를 했대요. 이게 기소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퍼드 같기도 하고, 그죠?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 내용 보면 비트코인 ETF가 자산 측면에서도 골드 ETF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ETF는 370억 달러인데 금 ETF는 930억 달러입니다. 뭔가 추격을 하는 것 치고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런 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OTC 데스크에서는 코인이 고갈되는 중이라고 해서 ETF의 엄청난 수요가 곧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뭔가 그 희소성의 가치, 그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쵸? 분명 뭐 이렇게 팔려는 사람이 없어지는 약간 이런 현상일까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진짜 1억을 갈 수 있을까 올해 안에 뭐 이것도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4월에 반감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팔로워는 327.9만 팔로워로 이렇게 거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좀 변화가 있었고, 자, 파이 네트워크는 321.6만 팔로워로 어느 정도의 좀 변화가 많지 않았다. 어제에 비해서는. 그쵸? 뭔가 좀 정체기에 온 듯한 이런 느낌. 갑자기 확 멈췄어요. 뭔가. 그죠? 꾸준히 늘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 자, 다음 장 보면은 뭐 도리스 님이 또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위험 통제에 대해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해할 수 있다. KYC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그러나 저는 7,000명이 넘는 마이그레이션한 파이 개척자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개척자를 알고 있다. 그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개척자의 1%만이 4,000파이 이상의 잔액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개척자와 27%는 이주 잔액의 1,000파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개척자들은 스스로 채굴한 파이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코어팀은 위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잔액이 적거나 새로운 계좌로 더 많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파이를 모두 한 번에 판매하면 파이 네트워크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개척자들이 댓글을 통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간단한 논리이지만 일부는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파이의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이거를 좀 돌려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파이가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1,000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파이 네트워크의 목표인 글로벌 통합 P2P 결제 시스템의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쭉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자신감 갖고 함께 협력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마땅한 성공을 거두도록 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이 OS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는 파이 생태계를 위한 파이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도구를 만들 수 있다. 파이 OS라는 라이선스는 파이 생태계 내에서만 소프트웨어의 무제한 사용을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번에 한번 좀 다뤄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1월 31일에 업데이트 됐다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딱히 뭔가 다뤄드리진 않고 그냥 파이 해커툰 해가지고 커머스 앱 개발을 하고 있다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3월 1일에 3월 14일에 이렇게 뭔가 선보일 예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3월 3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이런 정도 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거 또 바뀌었죠. 바탕화면이. 바탕화면 바뀐 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연관성이 있으니까 연계성 있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2월 16일이죠. 어제 9시 50분에 바뀌었는데 뭐 인용해서 좀 더 보면은 개척자 여러분 특히 상거래 앱에서 보고 싶은 기능을 파이 커머스 해커톤 개발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다. 주제를 탭을 해가지고 뭐 로열티 프로그램, 쿠폰, 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뭐다 앱 프로토타입을 볼 수 있다 해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앱이 3월 14일쯤에는 이제 공개가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폐쇄형 메인넷에 대한 죄송합니다. 리마인더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이 내용에 보면은 파이에 포함된 메인넷 알림해가지고 다음 사용이 허용된다. 파이 앱을 통해 파이를 상품, 서비스로 교환,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개척자 간의 파이 전송,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파이 법정화폐로 교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걸로 교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순기능이 있고 이제 역기능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자, 한 유저분이 올린 글입니다. 파이는 유저 채굴 몫이 650억 개이며 현재 그 절반 정도인 330억 개 정도 추정이 됩니다. 1년 전에 파이 공식 유저수 4,700만 명, 현재는 5천만 명을 상회한다고 보면 1%가 50만 명입니다. 모두가 1만 개만 쳐도 50억이고 나머지 4,500만 명이 평균 1,000개만 쳐도 450억 개입니다. 합치면 그것만 해도 채굴량 500억 개입니다. 그런데 1만 개 이상 채굴자가 천지로 늘려있다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조금만 계산해보면 나오는 수치인데 확신컨대 1만 개 이상 채굴자의 전체 유저수의 1% 미만입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채굴량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KYC 인증 최종적으로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 되는 그 수량 있죠.
1차 수량?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고. 2차, 3차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맙시다. 왜?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나온 내용도 없거든요. 공지도 없어요. 그럼 1차만 일단 받아도 일단 요걸로 끝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 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저는 그래요. 이 지표를 어느 정도로 세우냐면 1000개 넘는다? 그럼 여러분들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뭐 몇만 개 가지고 있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에 100만 개 옛날에 100만 개 채굴 했다 어쩐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결국엔 내 지갑에 얼만큼 들어와서 얼만큼의 사용 가능한 잔액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없어요. 이런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 1000개 넘는 사람 많나요? 저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주변에 추천 많이 했고 옛날부터 진짜 채굴하지 않았던 사람은 1000개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재작년부터 채굴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1000개 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지금 메인넷 대시보드 한번 봐보니까 크게 변화 뭐 1월 달에는 일단은 23만 근데 2월 달에는 33,000 너무 KYC 인증된 게 적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테스트넷 한번 보면은 노드 관련해서는 좀 줄어들었다. 역시 300대를 이제 아예 깨져버렸죠. 300대가 500대도 깨져버렸어요. 제페는 역시 예상대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수치가 줄어들지 이런 거에 좀 의문점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도어가 다시 좀 오픈이 됐어요. 그쵸? 어제하고 그저께 뭐 연일 렉 걸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다가 며칠간 지금 다시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자 1월 25일부터 2월 1일부터 해서 자 쭉 보시면 언제까지 자 2월 13일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쵸? 13일 동안 계속 빵이었다가 14일째 9100 그 다음에 15일에 16000개 그리고 16일에 7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전환된 게 이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좀 적은 수치예요. 이러다 17일에 또 지금 빵이 떠 있는 상태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런 상태다.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가다 보면은 6월 28일이요? 꿈도 못 꿔요. 꿈 깨야 됩니다. 6월 28일 안 되고 3월 14일 안 돼요. 뭐 소로반 머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된다고 그냥. 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냥 단면적으로 1000만을 이게 돼야 된다. 1000만이 돼야 된다 했는데 지금 423만 개예요. 근데 언제 이렇게 한다고요? 자, 1000만 한번 단면적으로 계산해봐요. 자, 1000만에서 빼기 423, 91, 48 해보면 나와요. 자, 그럼 576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1월 31일까지 있고 이제 17일 오늘은 좀 제외하고 보면은 48일이 지났습니다. 365에서 48일 빼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이 안 되는데 자 요즘엔 계산이 안 돼요. 365 빼기 48 하면은 317 더하기 1 해야죠. 29일까지 있으니까 318이죠. 318. 자 그럼 1000만에서 418을 나눌 거예요. 자 418 나누면 자 나누기 418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루에 지금부터는 13,781씩 줄어들어야 돼요. 365에서 뺀 거 맞나? 계산이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317로 나눠야 돼요. 317, 318인가요? 318로 나누면 하루에 우리가 18,115명씩 계속해서 지금 전환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메인넷까지 되는데 최소 조건을 이렇게 요건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맨날 안 될 때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18,000이 뭐 다음날 미루고 하다 보면은 뭐 갑자기 한 10만 명 되는 날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올해 안으로 오픈 메인넷 여러분들이 보기엔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보면은 저는 올해도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앞으로 올해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좀 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올해 안으로 오픈 메인넷이 저도 됐으면 좋겠지만 뭐 일단 그 가는 데까지의 과정과 고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